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시간여행 K드라마 탑 20이란 제목의 미국 최대 드라마 영화 리뷰 매체 스크린렌트 기사를 살펴보고 이 순위에서 1위에 오른 드라마의 미국 영어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엄청난 히트를 했던 드라마를 꼽자면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최초 시청률 0.9%의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 15.8%를 찍으며 그야말로 기적을 찍었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방영 시 최초 전세계 동시 방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남미로 이어지는 시간차 방송이 되면서 뒤늦게 남미에서 폭발하며 넷플릭스 전세계 1위까지 찍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시즌2를 준비하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의미가 있는 것이 킹덤을 제작한 A스토리가 킹덤 시즌 1, 2, 스핀오프 킹덤 아신전까지 제작하고도 IP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2차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황에 IP를 소유한 넷플릭스 최초 성공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중간에 똥파리가 끼기 시작합니다. 한 대형 유튜버가 자신의 세치어로 한 인플루언서를 죽음에 몰아넣고 방송을 못하고 쉬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히트하자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자신의 복귀 영상으로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인권 변호사 이야기와 동성애 장면을 문제 삼아 공격을 시작하며 그 유튜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동안 악플을 쏟아내며 자칫 한국 최고의 드라마에 오물이 묻을 뻔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 반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튜브에는 한류를 이용한 국뽕 콘텐츠도 많이 존재하지만 이 인기를 이용한 사이버 레카 국가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인기만 얻으면 그곳에 올라타서 그 인기를 갉아먹는 악마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부분이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구구일배 유튜버들이고 그것을 즐겨보는 구구일배들이 악플을 쏟아냅니다. 작년 DP 시즌2 또한 동성애 뮤지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것을 또 페미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면서 이 드라마에 오물을 붓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문화에서 콘텐츠 소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콘텐츠가 8, 90년대 전 세계를 장악할 때 가장 큰 무기가 콘텐츠의 자유화입니다. 물론 선정적인 장면도 많지만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정치적 이슈도 가감없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문화를 점령한 것입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대리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메가히트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의 엄청난 세계적 성공 또한 한국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중국의 콘텐츠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허구한 날 과도한 애국심 코드를 꼭 넣기 때문이고 일본 콘텐츠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콘텐츠의 결말은 7, 80년대 개몽 영화처럼 바른 생활을 강조하며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은 콘텐츠에 손발 오그라드는 국뽕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일본은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바른 생활만을 강조하며 매번 드라마의 끝에 도덕책을 읽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넷플릭스 2위에 오른 일본 애니 한마바퀴 또한 엄청나게 잔인한 장면 속에서도 일본 무술의 엄청난 찬양과 뜬금없이 마시는 일본차가 세계 최고라고 노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애니 속 사람들을 마구마구 잔인하게 죽여도 그 속에 거창한 도덕성이 있는 듯 가식을 떱니다. 결국 중국은 독재 정부의 눈치를 보며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고 일본은 혼내와 전체주의 속에 무의식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K 콘텐츠와 중국, 일본 콘텐츠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란수 개입,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 한류도 이 검열 속에 하루아침에 폭망했을 겁니다. 한류를 망치는 세력은 과도한 자기 검열을 하는 중국풍에 민감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도 중국 혐오를 일삼는 구구일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중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주장은 중국인들과 똑같은 주장으로 한류 콘텐츠에 오물을 묻힙니다. 2021년 조선구마사의 과도한 중국풍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면서 일부 한국인들은 갑자기 K드라마 중국풍 감별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고마사의 과도한 왜곡은 저도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K사극만 나오면 이 중국풍의 논란을 비껴가는 드라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TVN에서 방송된 슈룹이 가장 큰 중국풍 이슈의 희생작입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현판 이름과 주전자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도 또 유튜버 하나가 엄청난 것을 발견한 듯 중국풍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드라마 전체에서 현판 이름과 주전자 이름 두 개가 중국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드라마를 중국풍 드라마라고 낙인을 찍고 또 우리나라 기레기는 이 이슈가 사실인 양 기사화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 주장의 근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현판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현판 이름이고 주전자 이름은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는 나오지만 국어 사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또한 반박 영상을 올렸지만 이 부분에서 역사학자가 직접 나서서 현판도 중국 영향권에 있어서 그 당시 간혹 사용했고 주전자도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면 한자 문화권이어서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유튜버의 한마디가 역사학자의 말을 이기고 이 드라마는 중국풍 드라마로 오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할 순위 1위에 오른 이 드라마 또한 중국 웹드라마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이유로 SF 드라마인데도 역사 왜곡을 했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순위를 정하는 기사가 올라오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순위든 모든 시청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그냥 이런 순위는 재미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순위를 보고 개인적인 감정을 쌓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미국 언론 스크린랜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여행한다는 아이디어는 할리우드 영화,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고의 시간여행 K드라마를 통해 대중화된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과거는 정치적 고민, 혼란, 드라마로 가득 찬 조선시대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K드라마의 창의적이고 시간여행을 이용해 과거의 극악무도한 살인사건이나 시간을 통해 밝혀지는 단서와 같은 범죄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시간여행이 수세기에 걸쳐 헤어진 연인들의 서사적 로맨스 이야기를 위한 서술적 촉매제가 됩니다. 당연히 시간여행과 관련된 최고의 K드라마 중 상당수가 이 개념을 사용하여 SF나 판타지를 접목하여 낭만적인 이야기를 고조시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K드라마 관객들은 그것이 남용되는 줄거리 장치가 되었다는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즉 주로 로맨틱, 탐정, 사극 K드라마 등 시간여행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매혹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수십 편의 드라마가 있으며 최고의 시간여행 K드라마는 비유를 사용하여 가장 독특한 이야기를 작은 화면에 전달합니다. 다음은 이 매체가 뽑은 최고의 시간여행 K드라마 순위입니다. 22. 어쩌다 마주친 그대. 19위. 터널. 18위. 아는 와이프. 17위. 타임즈. 16위. 내일 그대와. 15위. 최고의 한방. 14위. 시지포스. 13위. 퐁당퐁당 러브. 10위. 옥탑방 왕세자. 11위. 더킹 영원의 군주. 10위. 인현왕후의 남자. 9위. 신이. 8위. 나인 9번의 시간여행. 7위. 고백부부. 6위. 시카고 타자기. 5위. 시그널. 4위.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3위. 라이프 온 마스. 2위. 명불허전. 1위. 철인왕후. 다음은 이 매체에서 1위로 선정한 철인왕후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재미있었고 보통 슬프고 고통스러운 유형 대신 훌륭한 코미디가 있었던 역사 K-드라마입니다. 매분, 매초, 매회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캐스트는 그들의 역할에 너무 완벽합니다. 주연은 정말 놀랍습니다. 대본은 너무 잘 작성되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최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나를 너무 웃게 만듭니다. 지루한 순간이나 지루한 부분이 없습니다. 나는 역사의 장면과 현재 사이의 반전을 좋아합니다. 믿을 수 없다, 대단하다, 표현할 말이 없다.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 평범한 사극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줄거리, 캐스팅, OST,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기립박수, TV는 최고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었으며 철인왕후는 또 다른 모든 드라마를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 신혜성과 김정현을 캐스팅한 사람은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최고였다. 신혜성은 연기의 여신이다. 나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K-드라마를 시청해왔으며 이것이 최고라고 믿으십시오. 이 드라마를 본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달의 연인이 제일 좋았던 드라마였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줄거리와 코미디는 굉장했습니다. 나는 이 드라마를 내 목록에 오랫동안 두었지만 지금 보고 나서 나는 이 드라마가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확실히 역대 최고의 사극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드라마입니다. K-드라마는 스토리텔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쳤다. 저는 사극 장르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사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훈훈하고 기분 좋은 아름다운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보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치유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코미디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 유일한 역사 K-드라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K-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내가 본 최고의 사극 K-드라마입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시즌2가 있어야 합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캐스팅으로 이 드라마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완벽, 정말 나는 이 드라마에 대해 잘못된 오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K-드라마입니다. 나는 철인왕후만큼 위대한 K-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머, 스토리, 배우 모든 것이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일부 한국 시청자에겐 중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지난해 넷플릭스에 올라오면서 전세계 순위 탑10에서 거의 2달간 장기간 머물렀습니다. 해외 언론이나 해외 시청자에겐 그저 너무 재미있는 한국의 코믹한 퓨전 사극으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순위에서 내 남편과 결혼해줘, 구미호전 1938 등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순위를 정한다면 1위는 어떤 드라마인가요? 한류 클래스 TV는 K 컨텐츠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